자,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라는 거는 임대인하고 또 임차인, 세입자죠. 임차인, 이건 건물주, 이건 세입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데 뭔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건 누구를 보호해? 약자를 보호하는 거지. 그러면 임대인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는 약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상가의 건물 주인이 있고 상가의 임차자, 소상공인들이 있겠죠. 이 두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주택에도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하는 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9억으로, 서울 같은 경우 9억이에요.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한도는 보증금의 한도가 없다. 이게 제일 커요. 근데 이 부동산 상가 보증금은 일반 주택 보증금하고 달리 이거를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뭐 무슨 빌딩에 1층에 올리브영 1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쳐봐요. 여기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에 대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것이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럼 5억이죠. 5억에다가 월세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0이니까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1억과 5억을 합치니까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6억이죠. 따라서 9억보다 작으니까 이 상가에 대한 보증금은 보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9억을 초과하면 한 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내가 만약 5억에 들어가 있다. 그럼 전액 보상을 한다는 얘기야. 물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세무서에 가서. 마찬가지로 주택에 들어갈 때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어떤 근저당이 미리 앞에 있어도 선순위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언제 개정이 됐냐면 이게 2018년 10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냐면 첫째가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 원래 5년이었는데 이게 요때 2018년 10월 달에 뭔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육점을 시작하고 뭐 미용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이 지나서 다시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한 걸 다 없애야 되잖아. 그냥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몇 년으로 늘렸냐면 10년으로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좋죠. 또 하나는 임대료 인상률이 매년 1년마다 9%였어요. 9%. 근데 이거를 몇 프로 이내로 줄였냐면 5% 이내로 줄였어요. 좋은 거죠. 아까 그랬잖아. 약자를 보호한다고, 약자.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 아직 된 거 아닙니다. 발의가 언제 됐냐면 2020년 6월 10날 바로 지난주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슈예요. 첫 번째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인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50% 이상이 전세인데 전세 기준이 얼마냐면 2년이었단 말이에요. 2년. 근데 이거를 2년 더 연장하는 거야. 2+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년을 살 수 있느냐? 세입자가 4년을 살 수 있어요. 4년. 두 번째는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정해진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가 생겼어요.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매년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몇 퍼센트로 인상하는 걸 줄였냐? 5%로 줄였어요. 5%. 그럼 예를 들어 3억이었다고 쳐봐요. 3억이면 여기에 5%밖에 보증금을 못 올려. 1년에. 그럼 어떻게 해요? 3, 5, 15. 3억 1,500만 원 이상은 못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그래서 원래 주택을 매매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전월세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고 이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서 2+2에서 4년으로 가는 거를 박주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월세 무한갱신권이라는 걸 발의를 또 했어요. 무한갱신. 영원히 사는 거야. 전세로. 이런 것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임대인들,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들였는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야. 자기는 그 집에서 못 살아봐. 뭐 이런 일도 생기겠죠.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뭐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재테크 과외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면 자가잖아요. 요번에 개정되는 이 임대차 3법 이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이걸 임대차 3법이라 하는데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동향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2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게 4년으로 묶이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없어지겠죠. 전세를 많이 안 놓으니까.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전세가 풀리는 거는 공급은 작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좀 안정화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